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기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가상화의 개념 및 현황이죠. 근데 가상화까지 플러스하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화 한 가지만 해도 1시간 이상 내지는 5일 이상 떠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서 가상화는 빼버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 40분? 예. 피곤하신데 40분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도 아니고 기존부터 있어 왔었던 그러한 개념들이 있고 예전에 서버 클라이언트니 이런 것들 또 그리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이 돼서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왔는데요. 크게 이렇게 개념을 나누자면 제공 자원이나 제공 자원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아이아스니, 파스니, 그다음에 사스니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또 배치 쪽으로 이렇게 나눈다 보면 프라이빗 컴퓨팅이니, 그다음에 퍼블릭,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사실 요게 답니다. 요게 답인데 이제 살로 치고 하고 해서 한 40분 정도 되는데.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아주 간단하게 점수 획득하실 수 있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개요, 그 다음에 종류, 동향. 첨부는 시간이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첨부 쪽은 어떤 거냐면은 지난달 5월에 F5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시장 조사 기관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대상이 어디냐면은 이제 아테지역 5개국이거든요. 5개국을 대상으로 IT 관련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스킵해서 이제 자료 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첫 번째는 개요입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말씀을 해놨는데요. 미국 기술표준연구소죠. NIST에서는 필요한 만큼 빌려서 그다음에 실시간 확장성도 지원을 받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이다. 아주 간략한 개념인데요. 가트너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있는 대여섯 가지가 인터넷 기술을 활용을 해서 확장성과 그다음에 자원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팅의 한 형태다. 그다음에 저희 나라 쪽 한번 볼까요?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인데요. 가상화와 분산체류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대규모 IT 자원을 임대를 하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컴퓨팅 환경이다. 대충 이제 개요는 와 다 아시죠? 요금은 인터넷이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이용해서 쓴 만큼 요금 지불하고 빌려 쓰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존 개인 컴퓨팅 환경하고 그 다음에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하고 클라우드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딱히 제가 봐도 와닿진 않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한 3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죠. 자, 데이터 위치는 기존의 서버 클라이언트는 서버 쪽이나 내지는 클라이언트 쪽에 데이터 위치가 있었는데 클라우드는 온라인 쪽에 그다음에 온라인 서버, 클라우드 서버가 되겠죠. 거기에 데이터가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소유나 관리 쪽인데 소유는 이용자,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관리 쪽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ISP가 되겠고요. 서비스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전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 서버가 됐든 데스크탑 VDI가 됐든 그다음에 스토리지, 가상 스토리지가 됐든 하여튼 모든 사용하고 계시는 IT 자원들을 클라우드로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장점은 경제성이겠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제일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필요한 만큼 이제 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IT 투자나 비용이 절감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왜? 어디서든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뭐 데스크탑이든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T 인프라의 신속한 구현도 장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원하는 만큼 CPU나 메모리, 뭐 스토리지, 그다음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설정을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 마지막으로 IT 관리 용이성 제고입니다. 뭐 얘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겠는데요. 뭐 장애가 나면 뭐 즉각적으로 바로 옆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수준 높은 IT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단점적으로 한번 본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그런 부분은 기존에 뭐 VPN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하다고 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 그 대역폭을 많이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속도도 감소를 한다. 뭐 일반적인 얘기가 맞네요. 그 다음에 서버가 해킹이 되면 내 정보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이 보안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죠. 이 부분 때문에 뭐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그 특화된 그런 서비스도 생기고 그런 업체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자료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 그래서 요런 대안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요 부분은 일반적인 뭐 엔드라이브니 그다음에 뭐 다음 클라우드니 해당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뭐 요 정도로만 하죠. 뭐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컴퓨팅의 분류입니다. 제공 자원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 배치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요. 자원에 따른 분류는 IaaS, PaaS, SaaS 요 하나하나는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만이 해당되는 게 IaaS고 어느 정도가 PaaS고 SaaS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IaaS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까지입니다. 네, 하드웨어까지고, 그 다음에 PaaS는 개발 환경이죠.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SaaS는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제공을 하게 되겠죠. 제공을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더 플러스가 되냐면은 서비스까지 오픈되는 서비스까지 다 제공을 하는 게 SaaS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치 방식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하이브리드냐. 말 그대로 뭐 사설 자기 내부에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눠주겠고요. 하이브리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합쳐놓은 게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기회가 좀 설명을 드리죠. 요 파스하고 이제 다스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나누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딱 세 가지만 딱 나눠주시고 그 다음 것들은 그냥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제공 자원에 따른 분류 첫 번째로 IaaS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자원에 대한 제어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말들이 많은데요. 박살하고요. 어떤 제품들이 있냐? 아마존의 EC2하고 S3, 그 다음에 네이버 엔드라이브 같은 것들이 그런 IaaS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IaaS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요거는 확실하니까 요거는 익혀주시고요. 밑에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이 부분이 아이아스, 이 부분이 파스, 이 부분이 사스입니다. 아이아스의 그 줄임말이 뭐냐면 인프라 애저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프라를 어떤 걸 제공을 하냐면은 버추얼 머신이나 네트워킹, 스토리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러한 기업들에서 아이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보시는 뭐 아마존, IBM, 그다음에 락스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시트릭스, 그다음에 VM웨어까지 이렇게 아이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이아스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은 OS나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서비스까지 여기다 플러스를 해서 서비스까지 죄송합니다. 이건 사스죠. 예.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요 밑에를 보시죠. OS까지 네트워킹, 스토리지, 서버, 그 다음에 가상화, OS까지가 그 서비스 제공자죠. 제공자들이 제공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객들은 미들웨어니,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려서 사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타 서비스들보다는 좀 많이 유연하겠죠? 원하는 것들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뒤에, 제가 드리는 말씀 뒤에 가서 보시면 아마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마존 EC2, 일레스틱 컴퓨터 클라우드라고, 요거 굳이 설명하지 마죠. 특정 기업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공 자원에 따른 분류 두 번째로 파스입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죠. 플랫폼 말 그대로 그 플랫폼이 적어지 않습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첨가되지 않은, 서비스가 가미되지 않은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파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OS나 스토리지 등에 대한 제어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요 밑에 부분이죠. 요 뒤에 뒷장에 가면 볼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스 기반으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어권만 가질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겠네요. 그리고 동일합니다. 실행 환경에 맞게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만 실행할 수 있다. 좀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네. 아까 앞서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단순히 개발자들에게 개발 플랫폼만 빌려주느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까지 곧바로 구동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스냐, 파스냐 이렇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다스는 이제 디벨롭먼트 애저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환경, 개발 플랫폼까지 이제 빌려주는 거를 다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스를 잘못 설명을 드렸군요. 개발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곧바로 구동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하는 것을 파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히. 그 다음에 파스의 프로덕트는 구글의 앱 엔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셀스포스닷컴의 포스닷컴,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튠스 같은 것들이 파스의 프로덕트들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 제공 업체들은 상당히 많네요. 그죠? IBM도 있고. 근데 딱히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IBM하고 구글밖에 없네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거에 장점과 단점들이 다 말씀을 드려서 장점과 단점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바이더가 제공을 하는 거는 런타임, 미들웨어, 아까 그 아이아스에서 제공하던 두 개를 더 플러스를 해서 이런 것까지 이제 프로바이더가 제공을 하고요. 이제 고객들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얹어서 파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제공 자원에 따른 분류 마지막으로 사스가 되겠습니다. 좀 덥네요.
제공 자원에 따른 분류 사스인데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한다는 거 뭔가 좀 파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경계가 묘합니다. 네. 특징을 한번 보시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한다. 그게 이제 파스하고 틀리네요. 그죠? 아까 파스는 뭐 사용자가 제공을 하는 그런 거 가지고 했었는데 사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만 사용을 한다. 예, 그렇게 파스하고 사스하고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스의 프로덕트들은 세일스포스.com의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예, 그런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RDM은 저도 이거 조사를 하면 처음 확인했었던 내용인데요. 롱네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도전 ERP, 중소기업들의 거의 80% 이상이 그 도전 ERP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상당히 그만큼 편하고 넓게 배포된 제품들입니다. 기본 속성은 너무 제가 카피 베스트한이라고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좀 설명드리기가 좀 거시기한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장점, 단점. 장점은 뭐 일반적인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네요. 네,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연계가 용이하고 왜냐하면 어디서나 뭐 접속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연계가 용이하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단점 그렇게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아마존 RDS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찾았었는데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아마존에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제가 제공을 하게 되는 게 사스겠죠. 사스는 이러한 일반적이네요. 아마존, 구글, 셀스포스.com,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배치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요. 첫 번째로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기업 내부가 아닌 그 외부의 서비스들에 의해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자원을 제공받는 방식인데요. 저 퍼블릭 클라우드는 그 게임 업체잖아요. 게임 업체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아마존 그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 게임 중에 쿠키런이라고 아시죠? 쿠키런이라고 그 쿠키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뭐 점수도 얻고 뭐 도망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거 있는데 단순하고 이제 사랑을 받는 게임인데 그 쿠키런이 상당히 많이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한번 신규 쿠키가 런칭될 때마다 접속자 수가 장난 아니게 붙는답니다. 고를 때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제 신규 쿠키가 한번 런칭이 되면 신규 서버들을 대량으로 실시간으로 늘어날 때마다 추가 해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에 AWS죠, 이거 이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상당히 듣고 재밌게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게 일반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의미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 내부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이고 뒤에 가서 장점 단점을 한번 먼저 보시죠. 아이고 없네요. 삭제를 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특정 조직 내부가 아닌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조직 내부에서 구현을 하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의미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프라이빗 컴퓨팅보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는 뭐 비용적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그 다음에 서비스 안정성도 많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써놨긴 써놨는데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자 양반들은 뭐 이런 거를 더 안정적이라고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AWS하고 Azure가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제품들입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기업 내부에 구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 좀 어려워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전문기관인 451 리서치 그룹이 MS의 의뢰를 받아서 클라우드를 사용 중인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호스팅과 클라우드 조사 2015라는 결과를 최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은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자의 50%가 이미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2%의 기업은 앞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나 제가 생각하는 보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안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보안, 그 다음에 관리의 문제라고 하네요. 또,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문제네요. 저희 나라도 이제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에 따라서 KT가 기존 대기업하고 금융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VPC라고,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이제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확대를 해서, 이제, 이 부분은 동양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찍 말씀을 좀 드렸네요. 뒤에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죠. 뭐. 예, 확대를 해서 공공기관 전용의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이제 구현한다고 하네요. KT도. KT래. 예, KT. 왔다 갔다 합니다. KT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KT가 기존에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LG전자, 포스코, 그 다음에 롯데그룹, KB금융, 뭐 이런 대상 기업들을 그 맞춤형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조언을 만들었어요. 삼성 조언을 만들어가지고 퍼블릭이지만 프라이빗하게 존을 아예 나눠버렸죠. 어떻게 했냐? 뭐 아예 IPS니 뭐 파이어월이니 뭐 이런 것들 각각 다 나와서 아예 그냥 프라이빗하게 존을 만들어 주니까 상당히 삼성전자 쪽 폴리시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맞출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KT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품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제품들 보시면 IBM이나 HP, 마이크로소프트, KT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인데요. 하이브리드는 뭐 깊게 설명을 안 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에 합쳐놓은 거죠. 어떻게 이제 저거 하냐면은 데이터 보안이나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영역은 내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얘네들을 제외한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퍼블릭 컴퓨팅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제가 드린 말씀에 다 녹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안적인 부분이나 관리적인 부분을 중요시한다면 프라이빗을 이용을 할 테고 우린 상관없어. 그러면 퍼블릭 이용하는 그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딸리니까 어쩔 수 없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그게 답니다. 그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료 받아보시고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복잡합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내용은 보안이나 그다음에 모니터링, 프로비저닝, 오픈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가상화 이런 놈들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이용을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다른 수치적인 부분은 글로벌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 하나가 공 두 개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수치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CAGR이라고 연평균 성장률이죠. 이 부분이 다른 외국보다는 저희 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23.8%라는 건 상당한 증가치수거든요. 두 자리 숫자를 사실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두 자리 숫자를 훨씬 더 상회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는 데이터를 참고를 하시고요. 국내 시장 전망입니다. 앞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시장 쪽에를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클라우드 발전법이라는 게 지난 3월 달에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이 이제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살짝 좀 늦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아마 멀지 않아서 내년 중후 후반기에는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지나봐야 알겠죠. 아무튼 클라우드 발전법을 통해서 여러 이제 전망이 될 텐데 내용을 살짝 한번 보시죠.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고 관계 기관은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라.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추진할 거고 세대 지원할 거고 시범 사업 할 거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할 거다. 그리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인증제를 도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전산 설비 소유 의무화를 완화를 하겠다. 좀 와닿지는 않는데 상당히 발전법이라고 해서 법을 읽어를 봤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현재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부가 추진을 해서 이 클라우드 발전법을 시작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인가 가면 보시기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진행 내용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올해가 거의 30% 육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 선두업체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는 통신망 사업자, SR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충 1000대 기업 중에 80%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할 거라고 합니다. IaaS가 3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SaaS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입니다. 6천억 원에서 2009년도, 2017년도는 2조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상당한 성장률입니다. 이 정도 되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얘기는 거의 러프하게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됐던 부분이죠.
현재 국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글로벌 벤더하고 SI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당초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으로 인해서 SI 매출 감소가 많을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려할 부분은 아닌데, 주의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해외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현황 및 계획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그 법으로 이제 저걸 했어요. 헤드램프라고 2011년도에 벌써 도입을 했죠. 네. 미국은 헤드램프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헤드램프를 이용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안 평가, 인증,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을 했다고 하네요. 일본도 2010년에 그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이라고 상당히 빠르게 발표를 했네요. 네. 그리고 중국은 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시범구역이라고 2010년에 벌써 했는데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그다음에 항저우, 우시 뭐 이런 것들을 밸리를 조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 신문에 보시면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역시도 클라우드 혁신센터라고 그 민간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그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건설을 했네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저희가 프라이빗이나 이런 것들에는 상당히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서 나가는데 한 미국보다 1.5년 정도 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1.5년 정도야 뭐 금방 쫓아갈 수 있는 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에 대한 주요 서비스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익히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유명한 데가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다음에 IBM의 소프트웨어. 지금 현재 저희 회사도 뭐 얘기가 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글의 구글랩, 그다음에 셀스포스닷컴의 CR 내지는 포스닷컴. 그다음에 국내는 여러한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통신 사업자나 SI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진출 현황이네요. 해외 사업자들의. 재작년하고 작년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BM 같은 경우에는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짓겠다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창립자가 IBM에서 빠이빠이 하고 나가는 바람에 살짝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올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설치가 살짝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CSB입니다. 이 CSB의 롱네임은 이렇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브로커리지라고 그 준비해주는 거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그 클라우드 제공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고 서비스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고객들은 뭘 사야 될지, 뭘 구매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을 한 게 이 CSB들. 물론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 자사가 가진 그런 서비스들도 얹어가지고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게 이 새로운 그 먹거리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들 진행을 하고 계세요. 뭐 영우 디지털이나 NDS나 그다음에 동무 CNI, 뭐 다우, 더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CSB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저희 회사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0분 맞출 것 같네요. 그래서 내집 말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출현 배경은 제일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합니다. 예, 기술이 발전하고 IT 리소스가 이제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트래픽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의 공유, 그다음에 X86 서버의 성능과 직접도가 향상이 됐고
그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요겁니다. 가상화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일반적인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명확히 하면, 누구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서 시작을 했었던 업체를 쫓아갈 수 있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뒷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같이 F5에서 이제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죠. 상당히 유명한 조사기관인데 얘네하고 이제 합쳐서 이런 백서를 만들어냈다고 하거든요. 또 원하시면 제가 백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러한 나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살짝 보시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른 나라와 뒤지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향후 미래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첨부나 그 다음에 저 백서, 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새로운 백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